선생님, 이번 사연은요. 네. 제가 취업을 하고 나니까 엄마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맞나요? 네. 이제 가족이란 게 사실 취업하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가 돌봐주는 관계였다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변한 게 없잖아요. 취업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지?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님이 왜 키우냐?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건 부모님의 자아실현이냐? 아니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게 부모님의 워라밸이냐? 근데 목적은 독립이잖아요.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그 독립된 자녀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태까지 다 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는 하산하도록 하여라 하는 거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 기간 동안도 부모님이 품어주는 기간이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월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이제 독립하겠다 그랬을 때 그 월세를 모아서 보증금으로 써라. 내가 이거는 너 하는데 보태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까지는 부모님의 몫인데 굳이 내가 나가는 것까지 부모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이 월세를 받는다 하면 어차피 부모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어딘가는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님하고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부모님이 몇 살이 되면 나가라. 몇 살까지 취업을 해라. 이런 압박을 주셨는가? 안 주신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그게 상처가 될까봐, 자녀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것이 이제 자녀로 하여금 부담이 될까봐, 야, 몇 살이 되면 나가. 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막상 나가라고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합의가 된 이야기가 되도록 가르쳐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나가라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도 황당하지. 그런데 그나마 집에 있으면서 월세주로 요 정도 내라 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과 연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부모하고 잘 상의해서 월세를 낮추는 것도 사회에 나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월세를 산다.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나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좀 싸게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왜 부모님한테 못하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부모님과 합의를 해서 적당한 수준과 자기 급여 수준에 맞는 월세를 좀 책정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풀옵션으로 어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상당히 비싸고요. 또 하숙까지 해보십시오. 밥까지 먹여주는 하숙을 한다 그러면은 더 비싸게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벌면 감사한 부분으로 잘 협상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배웁니까? 왜 학교에서 뭔 것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벌죠? 근데 왜 벌까요? 대부분은 자아 실현하려고 벌. 그리고 나의 워라밸을 즐기기 위해서 벌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언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느냐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데 그게 이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나의 생각이 탄탄해지면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지만 꾹꾹 참고 지내죠. 왜 꾹꾹 참고 지냅니까? 못 나가니까. 예, 나갔을 때 가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몸 하나 간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 때 가출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를 고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모의 동의 없이 고용하게 되면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반항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사춘기고, 사춘기부터 청년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제대로 독립을 할 수 있냐? 그게 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출가. 앞뒤에 말만 바뀌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불법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굉장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죠. 가출은 굉장히 철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출가는 굉장히 철든 것처럼 보입니다. 단어의 차이인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경제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독립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력을 갖춘다는 거고요. 그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좀 서운하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부모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수는 아니죠. 독립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득이고 상당히 감사할 일이지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좀 접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독립이란 것은 결국에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든지 내가 꼭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먹고 사는 방법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세 이후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우리나라는 학력 인플레가 심해서 대학이란 것까지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24살에서 길게는 28에서 30살까지도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30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세상이 험해서 30대부터 명퇴를 받거나 40대 초반만 돼도 일자리에 위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 해서 뭐하나 해서 뭐하나 해서 뭐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다 보니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 결정을 시간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렵습니까? 어머니께 돈을 내는 게 그것은 내가 이 일을 계속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돈 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나중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이 돈을 계속 벌어서 내가 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갖춘 기성세대들은 나하고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나는 저들과 같은 어깨로 나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청년은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먼저 산 사람을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살다 보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의 부를 축적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경력이 더 쌓이고 또 그 경력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졸업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유튜브나 이런 개발서들을 보면은 그렇게 앞서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규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4%에서 5%, 많이 잡아야 20%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5명이 있다 하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뛰어난 사람이지 나머지는 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평범한 삶은 뭡니까? 꼭 대기업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적당한 돈을 벌고 적당한 숙소를 잡아서
적당히 월급을 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죠. 거기서 일찍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가치 없다 생각해서 그날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10만 원, 20만 원 못 쓴다고 안타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의 삶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더 쓰면 행복한가? 어머니 드릴 그 월세를 오늘 쓰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계속 벌다가 잠깐 못 번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가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집에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듯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나 집에서부터 연습되지 않는다면 더 커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집을 마련해서 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부모님이 지금은 버텨주실 수 있을 때 내가 내 돈을 벌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독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 곁에 없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머니께 섭섭해 하지만 마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작별의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지요. 그 전에 우리는 서서히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와 나의 동반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너무 두렵죠. 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피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피해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른 나이에 실패를 많이 하면서 부모님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쫓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독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걸을 때 혼자 걷습니까?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걷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고 걷듯이 지금 월세를 내는 것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음마 하는 경제적 시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